오늘 뭐 낮에 와서 내일 나가는 거면은 사실은 감사합니다 정도의 수준인 거고. 정말요? 저한테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밤에 와서 내일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고회사에서 사운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신행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혹시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광고 사운드랑 애니메이션 뭐 등등 녹음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운드 디자이너 최신행이라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회사에서 근무한 지는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요? 된 것 같고요. 네. 광고 회사를 다니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광고 회사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녹음실이라고 하죠. 녹음실이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그 송 작업을 하는 그런 음악 녹음실의 느낌보다는 녹음실에서 많이 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성우 성우 녹음을 이제 좀 많이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광고 관련되어 있는 사운드들 좀 전반적으로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두루두루 해보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도 하고 광고도 하고 디자인, 작곡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작곡 부분은 제가 하진 않는데 음악적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작곡가들이 쓴 곡을 이제 제가 받으면은 그걸 제가 일정 부분 편집을 한다든지 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든다든지 혹은 이제 어떠한 식으로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레퍼런스를 같이 선별을 해주고 그 레퍼런스를 같이 듣고 이제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나온 곡을 또 같이 편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을 좀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사운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사운드에 관심을 좀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로맨틱한, 그러니까 로망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음악을 시작을 하시고 음악을 시작하시면서 파생되면서 이제 그 사운드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다가 사운드를 선택해야겠다라는 좀 마음을 저는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좀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하듯이 이제 취미로 음악을 시작을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과정에서 이제 음악을 좀 직업적인 걸로 삼아야겠다 하면서 저는 이제 기타 연주자로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했었던 편이고. 기타 연주자로요? 네네네. 그럼 밴드에서 활동을 그렇죠. 밴드를 이제 주로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외에 필요한 이제 뭐 라이브 세션이라든지 이제 레코딩 세션 같은 것들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기타 연주나 세션 같은 거랑 디자인은 사실 많이 다른 장르잖아요. 사실 해보면. 그렇죠. 그 취직을 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좀 있었을까요? 사운드를 해야겠다를 이제 생각한 것 자체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늦게 생각을 했던 편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 삶의 궤적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뭔가 이렇게 남겨놨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려면 결국은 이쪽 일 말고는 답이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하던 일도 다 버리고 커리어적인 부분이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기타를 치셨었는데 아까 작곡은 안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곡을 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한 건 아닌데 뭐 드라마 음악 같은 경우도 좀 같이 한 적도 있고 아름아름해서 편곡일을 맡아서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큰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작곡도 이제 같이 하거나 뭐 제가 이제 좀 맡아서 하거나 이런 적들이 다른 작곡가들 분들에 비해서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있었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디자인은 그게 그래도 혼자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더 접근을 좀 하신 편인가요? 일단은 그래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기관을 좀 찾아봤고 거기서 이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서 딥하게 사운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훈련을 많이 받았죠. 정말 그 시기에. 그럼 그쪽에서 받은 훈련이랑 이제 실무에 직접 취직을 하고 일을 했을 때 다른 점이 좀 있었을까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네. 프레스죠. 훈련을 하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실수가 용납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실수가 용납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고 네. 말 그대로 진짜 현실이 돼버린 거죠. 내 그렇죠. 작업물이 하나의 이 상품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네네. 이게 하자가 생겨버리면은 큰 문제가 생기니까. 클라이언트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프레스, 그러니까 녹음을 받는 일도 사실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네. 녹음 현장에 있으면서 생기는 긴장감 같은 것들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성우분들 녹음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우분 녹음을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 하죠. 처음 했을 때 긴장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긴장을 좀 다스리는 방법이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있었을까요? 자기 최면을 좀 걸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스위치를 켜라라고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스위치를? 네,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 나 혼자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은 그래도 조금 루즈하게 갈 수 있는데 네네. 녹음은 어쨌거나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받는 일이고 이슈 체크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거기서 긴장감이 안 생기면은 네. 좀 크게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더라고요. 네네. 뭐 시간이 오버된다든지 정확한 어떤 대사 같은 것들을 못 받는 상황이라든지 네. 뭐 스크립트에서 누락이 되는 것들이라든지 사실 그럼요. 그 누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되게 굉장히 예민한 그런 적이 네. 있었나요? 실제? 네, 종종 있죠. 그러다 종종. 보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도 네. 좀 훈련이 되어 있기는 한데 네. 가능하면은 그 상황에서 누락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이기도 하고 그럼 매번 좀 긴장이 되시는 편인가요? 그래도 할 때마다? 그렇죠. 매번 그래도 어느 정도 긴장 상태를 오늘도 녹음하고 하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녹음이냐에 따라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항상 긴장 상태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제 동료 제가 아는 이제 사운드 디자인 하시는 분은 청심환을 드시고 들어간다고. 충분히 아시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네, 저는 그렇게까지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네네. 그거는 되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는지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 3에서 이제 제가 효과랑 사운드 디자인 그다음에 이제 후반에 그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네. 그 이전에 KBS에서 방영했던 그 구루곰이라는 네. 네, 구루곰 구루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제가 한 중간쯤부터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종영할 때까지 네. 네, 제가 담당을 했었고 어. 그 외에도 네, 광고 부분은 사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네네. 네, 그런 것 같아서 그럼 지금 두 개 다 핑크퐁, 뭐 구루곰 이거 다 애니메이션을 네, 하시는 네, 네, 작업을 네, 하신 건가요? 네. 약간 이름만 들어보면 되게 네. 귀여울 것 같은. 네, 애니메이션이네. 맞아요. 저희 회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영유아들의 컨텐츠를 네. 이제 메인으로 잡고 가는 회사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쪽 애니메이션 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편이고 네. 네, 뭐 그거 말고도 사실 다른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이제 영유아 대상으로 한 이제 교재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는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아. 네. 진짜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가 맡고 있는 그 사운드에 대한 그 바운더리가 저희가 굉장히 넓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영유아 교재라고 하면은 성우분들을 불러서 그걸 네. 녹음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유학 콘텐츠를 하실 때 네. 공감이 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는 편인가요? 사운드를 담당하는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네. 그러니까 어른의 시선에서 본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인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운드를 아이들이 들었을 때 네. 얼마만큼 아이들이 반응할 것인가에 이 대한 영상을 것들. 보면서 네, 영유아 관련된 컨텐츠들을 할 때는 생각보다 소리를 자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자극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네. 아이들의 귀에 확 꽂히게 들릴 수 있는 형태로 아. 이제 사운드들을 좀 잡아주면은 아무래도 그거를 시청하고 보는 아이들이 놀라거나 혹은 보고 이제 좋아서 이제 뛰어야 되는데 네, 그런 리액션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뭐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에서 뭘 맞췄다. 네네.
이렇게 정답을 맞췄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을 때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한다든지 좀 찰지게 만들어. 네네네네네 그런 소리들을 좀 찾아서 좀 믹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걸 듣고 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거 외에 또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사운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마인드, 생각들이랑 그렇게 크게 또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포인트 되는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은 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초대한 이제 폴리 아티스트 분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올 때 CG가 안 된 작업물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광고나 애니메이션도 비슷한 그게 있나요? 경험 같은 게? 네, 일단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애니매틱이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움직이기만 하는 밑그림이 있으면은 그 밑그림이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일 수만 있지 채색도 안 돼 있고 그냥 움직이는 형태를 이제 저희한테 먼저 보내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는 성우 녹음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같이 받은 대본으로 가이드를 먼저 보내주면 그 가이드에 맞춰서 이제 그 일정 내에 그 이분들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퀄리티의 영상을 또 보내주시고 그 완성되어 있는 형태의 영상을 가지고 성우부터 녹음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어느 정도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는 영상으로 이제 최종 사운드 믹스 작업을 하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광고 같은 경우도 스틸컷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요? 네. 스틸컷으로 묶여 있고 이게 그 이제 소위 그 PT 자료라고 하잖아요.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따온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붙여가지고 그게 저희한테 넘어오면 거기에다가 먼저 음악만 먼저 입혀서 음악 입힌 상태로 이제 뭐 광고주분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그게 컨펌을 받으면 다시 그게 조금씩 CG가 더 입혀지지 않은 형태로 1차 오고 2차 오고 3차 오고 그래서 진짜 뭐 수정 오고 할 때는 막 뭐 한 10번씩도 온 것 같아요. 정말요?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컷을 이제 맞춰줘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잦은 편이죠. 그럼 그렇게 오면 작업 시간은 조금 널널한 편인가요? 아니면 좀 빠듯한 편인가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널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마 그거는 대부분의 광고 사운드를 하시는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일까지 나가야 된다. 오늘 왔는데. 그렇죠. 뭐 오늘 뭐 낮에 와서 내일 나가는 거면은 사실은 감사합니다 정도의 수준인 거고. 정말요? 저한테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밤에 와서 내일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밤 12시에 그 영상이 와서 제가 그거를 1시간 정도 안에 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날 오전까지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새벽에 해서 보내드린 적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그럴 수 있다라는 이제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되죠.